전과자가 상담을 가장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상담 A to G로 돌아왔습니다. 상담 A to G 편이 생각만큼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 관심이 지대한 거 알겠는데 얘기가 길고 지루하구나. 게스트가 필요해. 딱 적합한 분을 찾기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안녕하세요.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서원 소장입니다. 힘들 땐 전화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수요일 패널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 맘맘TV에 필요한 분이다 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만 상담사 경력이 일단 상담하신 거죠? 25년 됐습니다. 많을 수 없는 게 상담 쪽에서도 복지상담이라는 영역을 개척해 왔어요. 복지상담이라면 쉽게 말하자면 상담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돈을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상담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영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25년 동안 해왔죠. 가정폭력, 학대 네네. 이런 부분이 쉽다 어렵다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담의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대상들을 만나오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현존하는 문제가 극심한 경우에는 네네. 상담을 아무리 오래 받는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면 그게 오히려 네네. 너무나 헛된 희망이다. 네네. 사실 이런 조언까지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진 않지만 적어도 노란물은 들거든요. 맞다. 어쩌면 노란물이 바위 틈새로 스며들 수도 있고요. 세월이 지나면 바위가 갈라지는 거대한 기적도 나타날 수 있죠. 저 잘 모셨죠?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한테 상담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도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라는 것들을 제가 한 4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아, 좋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 네. 저도 사실은 상담사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던 사람인데 네네. 저도 상담사에 관심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많죠. 한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네.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 yes, absolutely.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쌤께 여쭤볼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왜 제일 높을까요? 뭐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히말라야 산맥이 밑에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 히말라야 산맥이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상담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기반을 둔 지혜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에서 계속 다져지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농담처럼 전과자가 상담을 가장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상담 쪽으로 갔거든요. 경제학이 도움이 안 되느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제학의 개념들이 상담을 할 때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적어도 한 인생의 오후쯤에 상담을 시작하면 삶에 대한 다양한 의문, 시선 이러한 것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이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베레스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게 상담의 정코스다. 오히려 상담을 전공해서 상담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담 기술은 뛰어날지 몰라도 인간에 대한 시선이나 다양한 관점 같은 걸 갖추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담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상담할 수 있을까요? Absolutely yes. 오히려 더 좋다. 오히려 더 좋다. 네. 상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괜히 들어왔어 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상담하면 자기가 제일 좋거든요. 네. 네. 내가 나를 알아가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2번째로 갈게요. 네.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였어요.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나에 대해 그렇게 속다면? 뭐 약간 이런 제가 반발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네. 나한테 맞는 그런 상담사를 찾기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 선생님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 식당에 이분의 장점은요 모든 것이 비유로 점철을 했다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서 아무 집이나 갔어요. 근데 레어를 시킨 거예요. 근데 너무 덜 익었어요. 고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집에서 스테이크를 해먹는 게 낫지 여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구나 하고 실망해서 다시는 레스토랑을 가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 꽉 막혔다. 약간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이 소장님과 네. 저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아직 아마추어 상담사, 진짜 관록이 깊은 전문 상담사.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거 몸에 배어있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당사자가 들었으면 기분 나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소장님은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럼 저도 대답을 바꾸겠습니다. 꽉 막혔다 지울게요. 아쉽다. 정말 맛있게 하는 레스토랑을 아직 찾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아무리 검색을 해도 어느 집이 맛있다고 나오지 않는 특별한 시장이 바로 상담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고민의 지점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집을 가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잖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조차 누가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가장 저도 곤혹스러울 때가 선생님 바쁘시니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소개해야 될지 마땅치가 않아요. 수많은 자격증과 많은 스펙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연 그것이 실력을 보장하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잖아요. 자격증이 이 사람의 실력을 말해주지 않더라.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의 상담 경력 몇 년이 이 사람을 말해주지 않더라. 네.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네. 케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말로 사실은 묘하게 케미가 막 어우러져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정말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시고 그렇지만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아까 레스토랑 비유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집에 갔는데 이 집은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이 툭 던지면서 드세요. 기분이 나빠서 나와버려요. 처음 갔을 때 마음을 얻는 법을 잘 모르는 거죠. 실력은 있지만 네, 상담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담이라는 건 크게 보면 해소와 해결 두 가지가 메인 목적이에요. 내 마음을 털어놓고 좀 후련해지는 게 해소라고 한다면 네. 실제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는 걸 해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담자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갔을 때 스테이크를 툭 던지듯이 해소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 편안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상담은 50% 실패한 겁니다. 그게 성공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스테이크가 기다리고 있죠. 얘기했는데 공감만 해줘요. 힘드시겠어요. 어쩜 좋아요. 저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뭐 So what? 이렇게 되면 스테이크 맛이 별로인 거죠. 뼈 때리는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뼈 때리는 한마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비로소 해소와 해결의 능력을 가진 진짜 상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분이 드문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난번에 해주셨던 말이 네.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세상 살아봐요. 좋은 사람이 드물죠. 좋은 상담사도 드물다고. 맞아요. 그 소리예요. 정말 그렇죠. 좋은 사람이 드물듯이 네. 좋은 상담자 되기도 어렵습니다. 좋은 상담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기법이 풍부하고 뭐 모든 상담에 관한 이론들을 다 꿰고 있는 거랑 정말 아무 상관없이 네네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지혜와 인격을 갖추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향을 퍼뜨려서 내담자에게도 그 향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네네네. 맞아요. 사람 자체가 키워드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인지심리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인격과 지혜예요. 아 그게 인지심리학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인지심리학이야말로 사람을 바꾸는데 인격이 해소에 해당하는 분. 스테이크를 정중하게 넣고 당신이 정말 귀한 분인데 한번 맛보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격인 거죠. 네. 그 뒤에 해결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자격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학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 한 횟수에서 나오지 않아요. 정말 그 두 가치를 믿으면서 끝없이 자기를 닦아나가는 사람, 우러나오는 인격, 우러나오는 지혜가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한테 해결의 실마리를 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상담자입니다. 너무 닫기 어려운 이상 아닐까요? 10년을 연마한다고 해도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제가 상담자 노래를 하나 간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상담을 완성.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상담자의 길이고요. 나이가 오는 내담자는 아마추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만을 원합니다. 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제 공부가 짧아서, 제 인격과 제 지혜가 짧아서 오늘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자는 쉴 자유가 없다. 공부를 멈출 자유가 없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현실적인 얘기로 좀 가볼게요. 네네. 나랑 잘 맞는 상담사,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를 찾고 싶다. 네, 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누구를 찾는 게 좋을까요? 답이 없어요. 제주도를 가서 맛집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 집 중에 어느 집을 믿고 가실래요? 그냥 폭이 많은데. 거기가 만약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네. 후기를 사서 그렇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주죠?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많이 있죠. 상담계도 지금 상담에 대해서는 누가 최고의 고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담자들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많은 자본이 상담에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큰 기업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춘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 데는 더 네, 거기는 보기에는 마치 되게 후기가 매력 있어 보이죠. 수백 개 달려 있지만 사실 그 후기들은 돈을 줘서 5만 원씩 받아서 후기를 썼던 식당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기 많은 데 갔다가 실망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복불복이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대박인 것이고 근데 그 사람한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내가 알아보던 누구한테 소개를 받든 한번 가보시라. 내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누가 좋을까? 하고 여기저기 묻다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남에 가면 누가 좋아? 그럴 때 한번 가보는 거. 지금은 아름아름으로 가는 것 외에는 솔직히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고구마 10개 같은 답변을 드렸죠. 아닙니다.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으면 망할 곳, 그런 곳을 찾아가야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최은정의 심리상담소 이러면 적어도 내 이름을 다 걸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신력 있는 대학이나 그런 센터에서 하고 있는 데 가면 적어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게 너무나 많다는 건 매 순간 느끼고요. 또 이렇게 관록이 가득하신 소장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그냥 보기만 끄덕이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상담에 대한 질문들 계속해서 다음 편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거요. 너무 상담사의 아, 청기누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좀 그쵸 넘어갔죠 우리. 안녕하세요, 최현정의 맘맘TV입니다. 상담 A to Z 이성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저희 잠시 쉬었다가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워낙 주옥 같은 말씀 해주시니까 바로 질문 갈게요. 네네, 좋습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상담 받으면 정말 나아지나요? 제가 가진 이 문제는, 이 커다란 이 덩어리는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수 있어요. 네네. 이거는 그대로인걸요? 이런 질문이요. 한 2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최면 치료하는 분을 만났어요. 아, 최면? 그랬더니 최면이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걸릴까? 이런 사람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최면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상담해봤자 뭐해? 내 문제를 누가 풀어? 이런 사람은 어지간한 상담자를 만나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 믿으면 적게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담자를 시험하죠. 그럼 상담자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럼 나도 요만큼 줘야지.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기왕 같은 돈 내고 같은 에너지 써서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이거 요만큼이다 생각하고 다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나던 내담자 중에 진짜 그런 분이 있으셨어요. 네네. 저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 상담자로서는 저는 더구나 아직 자격증도 없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의 전문성을 입증하지? 이 상담 용어로 말하자면 라포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게 배틀이에요. 그래서 배틀처럼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로 앉으려고. 그래서 1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는데 상담자로서 막 내어준 다음에 소진된 느낌과 기싸움을 한 뒤에 소진된 느낌은 또 다르거든요. 근데 1시간 동안 기싸움을 하고 나온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상담자는 상담자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다는 것까지 알아야 상담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도 내담자의 어려움으로 봐줘야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저항이 있고 의심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구나. 혹은 나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이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좀 더 성숙하게 품어주는 게 상담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한테 정말 이렇게 뼈아픈 상담 경험으로 남아있는 내담자예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이제 조금 알겠거든요. 초점을 다시 상담받으러 가는 분 입장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초보 상담자를 만날지 정말 최고의 성숙한 상담자를 만날지는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필요 조건을 내가 갖추는 거죠. 저 그 말씀 해주시니까 제가 알겠어요. 저는요 상담이 진짜 잘 먹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 내담자로서의 저는 네. 정말 상담자를 믿고 따르고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상담 효과를 네. 높게 누리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네. 99%가 아니에요. 100%예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공부하는 약으로 알겠습니다 하는 눈빛으로 있기 때문에 저도 다 꺼내서 왜 이렇게 다 꺼내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지? 제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초점으로 돌아가서 상담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 첫 네. 번째는 달라지고 싶다면 당신은 상담자를 100% 믿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네. 두 번째 정말로 그분이 알고 싶어하는 상담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는 이야기요. 문제 해결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네네. 해소와 해결에 있어서 일단 상담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 해도만 해도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해결까지를 바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해결은 무엇이 되었을 때 해결이 되는 것인가? 제가 상담했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분이 와서 엉엉 울면서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보다가 어머님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죽고 싶다는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했죠.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살고 싶으신가 봐요. 네, 정말 다르게 살고 싶어요. 변한 거예요. 죽겠다는 사람이 살겠다로 변한 거예요. 맞네요. 무엇이 변했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죠. 자동차 열쇠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찾는 곳이 늘 일정해요. 테이블, 어제 입은 옷 주머니. 주머니, 그렇죠. 그러다가 없으면 그때 낭패예요. 다시 어디를 찾냐면 원래 처음 찾았던 그곳을 다시 찾고 다시 주머니까지 이르는 길을 반복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없는 거 확인했는데 왜 다시 한번 보기로 이러죠.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있는데 아까 없었어요. 다시 또 주머니를 넣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평생 자신한테 버려야 되는 마음이 오만입니다. 내가 하던 방법을 해보고 다 해봤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오만이에요. 이번 비유는 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그렇습니다. 네. 상담사를 만나면 제가요 이거 해결하려고 어제 입은 옷 주머니 다 뒤져봤고요. 신발장도 구석구석 다 찾아봤다니까요. 예. 이렇게 할 때 두어 번 찾아보셨어요? 이게 이제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상담자들이 들으면 웃게 돼요. 제가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있어요. 안 해본 게 있어요. 안 해본 게 왜 있느냐? 늘 같은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과 그 조건에 대해서는 늘 도돌이표 있죠. 그것처럼 늘 같은 방법 몇 가지를 되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방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네. 아무리 오랜 시간을 고민해도 네. 여전히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좀 공부하다 보면 철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본적인 시선의 변화. 네. 나는 왜 사는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믿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늘 보던 시각에서 조금만 변화해도 아까 예에서 죽고 싶다는 어머님이 새롭게 살고 싶다고 다르게 살고 싶다. 시선의 변화거든요. 상담은 시선의 변화를 상담자의 지혜, 그 근기를 통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일. 그것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에 대해서 믿으셔도 좋습니다. 밤낮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믿으시라고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어서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믿는 만큼 변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자기 우리 상담소에 폭주하는 겁니다. 말씀해주신 거랑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저 상담하면서 많은 내담자들이 선생님 저 말고 제 남편 좀 상담해줘요. 이렇게. 근데 뭐 남편이 상담을 신청했나?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좀 상담 받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상담을 좀 권유해서 받게 하고 싶은데 설득되지가 않는다. 그런 사람 어떻게 설득해서 상담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역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 사람 데리고 와요. 그럼 욕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죠. 그러니까 설득한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설득할 수 없고요.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요? 아픈 사람. 바닥을 쳤을 때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남편도 그 동생도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있을 때만 상담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아직 버틸만 한 거예요? 네, 그는 아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쉬운 사람이 상담을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아쉽지 않은 사람을 상담에 오게 할 것인가 네.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조급증이에요. 상담받으면 너무 좋아질 텐데 너무 좋아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지지 않아요. 너무 좋아지지 않는데요. 네, 보통 상담은 피해자들이 와요. 아, 그렇죠. 가해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상담 올 정도면 가해자들이 어렵습니다. 세상에 문제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데려올 방법 내놔보세요. 없습니다. 스스로 없습니다. 자기 확신의 감옥에 갇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흔들어야 되거든요. 자기 확신에 있는 사람을.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상담받으러 온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을. 그것을 알려주는 게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버지니아 사티어 가족상담 대가가 한 비유가 있죠. 가족상담은 모빌과 같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것이 움직인다. 왜 나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상담은요, 저는 인격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받아서 내가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내가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해요. 더 나은 인격이 된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와 바라보는 눈빛과 하는 행동들이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나는 문제없어 하는 사람이 뭐지? 맞아. 옛날에 쏠 걸 왜 쏘지 않지? 왜 견디지? 상담의 힘인가? 저 사람이 약간 상담받고 달라진 것 같아. 맞습니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누나가 달라졌어요. 모비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네. 그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도 받아봐. 이러면은 다 된 죽에 콧바트리죠. 그때 그 마지막에 그 실수를 하면 안 안 되는 됩니다. 거죠. 나 좀 변한 것 같지? 당신도 받아봐. 바보 아니야? 너무 성급해. 너무 성급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내가 변한 뒤에 은근히 보면 우리는 눈빛만 보면 알 수 있거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뭔가 남편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혹시 시간 되면 상담 선생님이 우리 와도 좋다 그러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바뀌려면 당신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언제 시간 되면 같이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하고 교집합으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하고 이미 짜야 돼요. 왔을 때 너무 훅 들어가서 치면 안 돼. 안 돼. 네, 안 돼. 그 사람을 그 페이스 잘 잡는 상담사가 맞습니다. 최고의 상담사. 네. 예. 조심조심 귀하게 오신 게 대단하십니다. 그 오신 분한테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찰떡이 굵어요. 네가 맞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면서 해줘서 갔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데 이거요. 너무 상담사의 이러면 천기누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요. 네. 좀 그때 넘어갔죠 우리. 우리도 약간 우리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거 챙겨야 되는데. 네.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는 이쪽에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을 정중하게 대해드리고 해소해 주는 것. 그래서 상담 갔더니 이 맛을 한번 보면은 기분이 못 나쁘지 끊죠. 않네. 네, 이 해소의 맛을 네. 한번 살짝 이렇게 한 모금 딱 마셔도 네. 이거 못 끊어.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묻는 거, 여보 다음에는 내가 일이 바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아니, 내가 왜 혼자가? 그러면 같이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러지 뭐 가겠다는 뜻이. 그때 오시면 진짜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네. 야금야금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 걱정을 먼저 하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도 조금은 상담의 효과를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네. 깊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살금살금 기법? 뭐라고 하셨죠? 야금야금 야금야금 기법. 느긋하게 잡고 가시라. 인생 깁니다. 인생 기회다. 변화는 더 들고 인생은 깁니다. 마음 놓고 편안히 천천히 변하셔도 누가 안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변하는 것이야말로 숙성된 변화인 것이고 제대로 된 변화인 것이죠. 급히 변해서 뭘 하겠습니까? 금방 뒤집어질 텐데. 네. 마지막 이거 정말 중요한. 네. 급히 변하면 되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을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 가니까 이거 갖고 있잖아요. 이걸 한 질문으로 모두 끝내려고 했다면 우습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얘기를 하면 끝도 한도 없이 펼쳐져 나오겠지만 이번 편은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이성원 소장님과 함께
여기까지. 많은 분들 또 막 질문을 막 떠오르시죠? 댓글이나 이메일 통해서 주시면 네. 또 한번 소장님 모시고 해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인사해 주세요. 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은 답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족한 제 얘기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